복잡한 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타수를 줄여드릴까. 그래서 3타 정도는 줄여주라고 압력을 주셔서 제가 3타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골프학교, 뭐 아까 복잡한 이력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여러 얘기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망했거나 없어진 회사들 얘기였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마음골프학교라고 하는 골프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낸 성과가 상당히 혁혁합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아마추어 골퍼들을 한 1,500명 정도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냥 혼자 고민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졸업생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한 정도의 임상실험을 거친 얘기니까 믿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선생으로서 1,500명을 가리켰는데 그게 뭐 원포인트 레슨을 한다든지 그냥 스윙의 일부를 교정해 주는 정도의 레슨이 아니고 2달에 걸친 전 과정을, 그 중에 저희 학생들 중에 한 50%는 완전 초보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들을 가리켜서 제가 필드에 데려가서 머리까지 얹어준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골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골퍼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몇 단계, 몇 가지의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프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걸 똥통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똥통이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사회에 나가시면 골프 해야 된다, 골프 굉장히 중요하다,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돌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소주를 한잔 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골프가 정말 행복한가? 골프가 정말 나한테 어떤 충만한 행복감을 주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골프를 가리키면서 주변의 골퍼들과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면 골프가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도 도움이 되고 또 행복하려고 시작한 골프가 잘못하면 본인에게 짐이 되어 버려서 또 하나의 어떤, 안 그래도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나를 억누르는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정도의 함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스윙주의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스윙주의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리 욕심이라고 이름 붙여놓을까요? 제가 잠시 아까 요 헤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도 제가 골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 반 이상이 거리에 대한 얘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많이 나간다, 멀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거리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 거리 아니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죠. 방향성. 뭐 직진성이라고 이름할까요? 직진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 제가 스윙주의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왜 제가 주의로까지 얘기를 드리냐면 대한민국 골프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어떤 병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골프 레슨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배우신 분들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골프 전체는요, 지금 막 J골프든지 SBS든지 뭐 인터넷 사이트든지 뭐 이런 걸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스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스윙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윙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가리키는 프로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모양 만들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의 모양이죠? 누구의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프로의 스윙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 스윙 만들기.
그 아까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그 식사 도중에 나왔습니다만은 한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프로들이 타이거 우즈가 뭐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타이거 우즈 스윙을 흉내내려고 본인들도 무지 애를 쓰고 또 그걸 자기 아마추어들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막 가리키려고 온 열정을 쏟아서 가리켰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타이거 우즈 스윙이 잘 안 될 뿐더러 타이거 우즈 본인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무릎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스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프로도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스윙은 집이다. 스윙은 집이다. 그렇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기둥, 그 다음에 지구력이라고 하는 기둥, 그 다음에 근력이라고 하는 기둥,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집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위에 스윙이라는 것이 앉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연습 습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을 거예요. 기초 위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멘탈, 마음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서 있는 어떤 집이겠죠. 근데 이 밑에 얘기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다 사상하더라도 위에 스윙의 구조, 스윙의 집이라는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처음부터 제가 이런 좀 재수없는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프로의 스윙을 따라 할 수 없다. 그죠? 그 몸이 아니잖아요. 그 유연성, 그 근력, 그 지구력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박세리를 제가 비행기 타면서 체크인하면서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리통이 굵어요. 아까 신지혜 얘기도 나왔었는데 신지혜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 애가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어도 잘 안 흔들리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프로, 세미 프로다, 티칭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친구들은 적어도 공을 100만 개 이상 친 친구들입니다. 100만 개. 세미 프로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근데 공만 친 게 아니잖아요. 빈 스윙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만 번 정도의 어떤 스윙의 결과물이에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 여기 움직이지 마세요. 이래서 딱 해서 공을 탁 치는 걸 보면 아주 간결하게 치지만 그게 300만 번 해서 나온 스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들이 이제 스윙을 가리킨다 그랬을 때 목표는 모양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프로들의 스윙을 그게 자기가 머릿속에 이제 동영상이 하나 돌고 있겠죠. 자기의 동영상이 돌고 있던 타이거 우즈께 돌고 있던 그걸 돌고 있을 거고 이제 오셔가지고 스윙을 배운다 그러면 이분의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을 거고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거 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 이거 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교육 방법론으로는 아주 주요한 교육 방법론으로는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적질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제가 프로들을 데리고 한번 그 사업을 같이 아까 이제 소개하신 하우트 골프라는 회사가 프로들과 함께 이제 그 레슨 업계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업인데 프로들이 가리키는 장면을 제가 가까이서 봤어요. 가까이서 보게 됐어요. 보니까 뭐 여러분들 수없이 지적을 받는 문제가 이제 헤드업이잖아요. 헤드업. 그러니까 맨 헤드업이에요.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헤드가 업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회원들한테 프로가 가리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원님 헤드업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계속 옆에서 아니 헤드업 하지 마시라니까요. 헤드업 하지 마세요. 그러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 프로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쳤어요. 야 그게 레슨이냐? 그 사람은 헤드업 때문에 온 사람인데 네가 헤드업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레슨이냐? 야 너같이 가릴 것 같으면 나는 공부 못 아니 뭐야 전혀 뭐 프로가 아니어도 레슨 하겠다 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의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배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배 아프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레슨이냐고요.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머리가 스웨이가 돼요. 스웨이가 돼가지고 헤드가 많이 움직여요. 축이 많이 움직여요. 뭐라고 레슨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죠. 아니 그 사람 그거 많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헤드업 때문에 온 거고. 뭐 이런 그런 예는 또 들 수 있어요. 자 스윙 굉장히 템포가 빠르세요. 굉장히 템포가 빠른 사람한테 아니 아저씨 좀 천천히 스윙 좀 하세요. 뭘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몸이 안 된다니까요. 그 몸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해 보세요. 스윙과 샷은 다르다. 따라해 보세요. 스윙과 샷은 다르다. 스윙과 샷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이 안 되고 공이 잘 안 맞을 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를 좀 떠올리고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윙은요, 공을 치는 행위로서의 그 샷이 아니라 공을 안 치는 행위로서 그냥의 스윙. 그 예를 들어서 빈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빈 스윙만 놓고 보시자고요. 빈 스윙만 딱 떼어내서 놓고 보시자고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이 행위하고 같은 거잖아요. 스윙이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이렇게. 스윙이란 이런 거잖아요. 원을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원 그리기일 뿐이에요. 저희 학교에 어떤 이제 완전 초보자, 채도 한 번 안 잡아본 분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저희가 스윙을 10분이면 가르쳐요. 풀 스윙을. 10분이면 가르쳐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원리에 대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쫙 세워놓고 제가 한 50명도 한꺼번에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완전 초보자들을. 어떤 기업체에 가가지고.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채를 잡게 하고 처음에는 뒤집어 잡게 하죠. 힘드니까. 이렇게 돌리게 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자,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돌려요. 반대 방향으로. 왼손은 뭐 하고 있습니까? 따라 돌리시죠. 이러면 같이 돌아요. 반대로 돌리시죠. 자,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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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로. 몸 움직이셔도 돼요. 천천히 같이 움직이세요. 자, 지금 채를 뒤집어 잡으셨으니까 소리를 한번 붕 내보세요. 붕. 자, 그래서 그게 되면 뒤집어 잡고 하게 해요. 자, 돌리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왼손 따라가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천천히. 자, 두 손을 합체해 보세요. 천천히 흔들흔들. 이번에 확 춘향이가 그네 타는 것처럼 됐습니다. 확 소리를 내면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이걸 10분간 반복하면 풀스윙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죠? 스윙을 배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자, 셋업은 이렇게 합니다. 그립은 이렇게 잡고요. 자세가 약간 체중이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고 왼팔이 펴져 있어야 되고 오른쪽 팔꿈치는 약간 겨드랑이에 붙으면서 채를 밑을 받치듯이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일단 셋업 자세를 딱 배우고 나면 서 있는 게 불편해.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이제 억지스럽게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죠. 똑딱보를 한 달 정도 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거기서 그만둬요. 지겨워가지고. 자, 거기까지 갔어. 여기서부터 요만큼 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테이크백이 시작돼서 코킹이 시작돼서 어깨 높이 정도까지 가면 지면과 수평이 될 때 이미 코킹은 완성돼 있어야 되고 코킹 돼 있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면 오른손이 짜장면 배달하듯이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되고 내려올 때 팔꿈치가 붙어서 코킹이 풀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골반 위치쯤 왔을 때 채가 툭 떨어지면서 로테이션 동작이 일어나고 머리는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되고 팔이 쭉 뻗어지면서 올라가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피니시에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려. 저는 10분이면 가르치는데. 10분이면 가르쳐요. 운동신경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3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수업 시간에는 박박기다를 글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한번 써보세요. 박박기다를 사전적으로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박박기다를. 박박기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어떤 분이 잘못하셔가지고 나와서 좀 박박기세요 하면 다 길거려. 그죠? 근데 사전적으로 써보세요. 박박기다를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도한 운동 정보를 우린 가지고 있어요. 슬금슬금 기세요. 그럼 다 긴다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레슨은 뭐냐면 박박기다를 글로 써놓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되는데. 그냥 수영이 복잡합니까? 수영이 복잡합니까? 스윙이 복잡합니까? 수영하고 스윙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한 운동이죠? 어느 게 더 복잡한 운동이죠? 비교가 잘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줄넘기하고 스윙하고는 어떤 게 더 복잡한 운동이죠? 스윙이요?
자전거 타기하고 스윙하면 어떻게 더 복잡하죠? 일관되게 스윙을 얘기했어요. 운동 전문가들한테 운동을 분해시켜 봤어요. 자, 스윙이란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스윙이잖아요. 줄넘기가 훨씬 더 복잡한 운동이에요. 뛰어야지, 타이밍 맞춰야지, 뛰어야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공을 치는 행위로서의 샷이 아니고 스윙,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건 스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회전체를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회전체를 만든다. 이게 지금 스윙이잖아요. 이 운동이 제가 지금 저희 입학시험이 이거예요. 마음골프학교 입학시험이. 이거 되면 다 된다고 보고 저희는 이것만 되면 입학시켜요. 안 복잡하다니까요. 전혀 안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든 수영, 줄넘기, 자전거 타기,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줄넘기 어떻게 배웠어요, 다? 누구한테 언제 배웠어요? 그냥 배웠잖아요, 그냥. 독학으로도 배우고 그냥 다 배웠잖아요. 아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운동도 그냥 배웠는데 골프는 왜 박박기다처럼 배워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스윙은 아주 단순한 거고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지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채를 잡고, 자, 셋업 상태에서 주의사항 1, 2, 백스윙에서 2 주의사항 3 올라갈 때 주의사항 4 탑에서 주의사항 내려올 때 5 임팩트 때 6 팔로우에서 7 피니시에서 8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지금. 주의사항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김프로님한테 배웠어요. 김프로님한테. 근데 김프로님이 오래 안 계세요. 이직률이 높아요. 좀 이따 박프로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박프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여길 고쳐. 아니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고쳐. 다음에 이프로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스윙이 어떻게 돼 있냐면 김프로님, 박프로님, 이프로님, 내가 잡지에서 본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스윙이. 그러니까 얼마나 골프 치는 게 어렵겠어요. 자, 다트 던지는 행위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다트를 던져요. 지금부터 딱 던져요. 딱 해서 이걸 다트를 딱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 행위에 관한 일말의 고민이 없어야 저걸 맞출 수 있어. 만약 다트를 이렇게 던지고 있다면요, 제가 선생님 이거 똑바로 잡으라 했지, 무릎에 약간 텐션을 주라 그랬지, 이걸 똑바로 들어가지고 똑바로 빼서 코앞을 지나갈 때 이걸 눌러. 선생님 전 저게 왜 안 맞죠? 저는 이게 자꾸 하면 왼쪽으로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레슨의 목적, 여러분들이 스윙 연습을 해가지고 골프를 잘 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일말의 고민이 없어지는 과정이라야 돼. 연구하는 과정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치는 분들을 보면 이런 거죠. 폼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공을 못 맞춰. 여자분들 중에는 아주 공주님처럼 치는 분들 많아요. 사뿐하게 이렇게 치는데 어떤 채로 쳐도 같은 거리를 가. 그거 우리 골프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좀 험상 있게 하더라도 공을 딱딱 맞춰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스윙을 가리키는 프로들은 다 어떤 대전제하에 있느냐면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면 골프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윙의 질을 높이면 골프가 쉬워질 거다, 아니면 골프가 잘 될 거다, 골프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 전제가 틀리면 다 틀린 거네. 대한민국 골프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틀린 거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저희 그 제자 중에 프로아이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리키려고 이제 뭘 도움을 주려고 평촌이 있는데 어떤 연습장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심히 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게 스윙을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자분이. 이렇게 하세요, 스윙을. 드라이버를 딱 드시고요, 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거짓말 하나 못하고 다 헤드업 하는데 저쪽 보세요. 치고 나서 또 이렇게 보세요. 공이요, 150m를 자루 잰 듯이 공이 딱딱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잘 치시니? 그랬더니 이 연습장 통틀어서 제일 잘 치십니다. 아니, 헤드업이고 뭐 공을 끝까지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골프가 여러분들 사교 활동 때문에 하신다면요. 그런 분이 같이 나가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다들. 그 다음에 그 골프 스카이라고 골프 스카이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UCC 이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1번으로 올라오면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거든요. 공을 이렇게 치세요. 딱 잡아서 백스윙도 별로 안 하시고요. 이렇게 치세요. 딱 이렇게 치세요. 뭘 끝까지 잡고서 막 끝까지 이렇게 보고 뭐 고들개라고 쓰고 다니는 분도 계시다네. 고개 들면 개새끼라고 여기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목 디스크 와요.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인간의 몸이. 이걸 안 돌아가게 이렇게 잡으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친다니까 그냥 이렇게 쳐, 이렇게 친다니까. 날아가는 공을 보려고. 그분이 최상호 프로하고 스크라치로 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 동남아 쪽에서 출몰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돈 뜯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2월 지날 때까지 보면 저 뭐 골프가 웬 저런 허접한 골프야 싶지만 정말 공을 잘 치시거든요. 이 전제가 성립하냐 이거죠. 스윙이 멋있어지고 프로의 스윙에 가까워질수록 골프는 행복해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류의 스윙을 해야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따라해보세요. 스윙과 샷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컬럼을 쓰거나 초창기에 이제 골프를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알았죠. 아이 스윙이나 샷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상당한 정도의 의미 중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컬럼을 쓸 때도 뭐 스윙이라 그랬다, 샷이라 그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20년 넘게 골프를 하면서 점점 더 멀게 느껴져요. 지금은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스윙과 샷 사이에는 심연이 흐른다. 심연이 존재한다. 멘탈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가르쳐요. 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스포츠일 수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해도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샷이라는 거는 공이 매개된 거잖아요. 공이. 얘가 딱 나타나면 인간이 바뀌어요. 인간이 바뀌어요. 아니 그늘집에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앞팀 스윙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라운드 나가가지고 제가 증거 자료를 찍어온 사람이 있어. 빈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보면 어우 저분이 프로셔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 공을 칠 때는 다 그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변하게 하는 물건인 거야 이게 공이. 그러니까 공 이전의 상태와 공 이후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건 뭐냐면 얘는 그저 단순한 운동일 뿐이에요. 스윙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줄넘기보다 쉬운 아주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리고 그 단순한 동작의 요체는 뭐냐면 회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회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줄넘기를 통해서 회전체를 만드는 거나 훌라후프를 통해서 회전체를 만드는 거나 다 같은 행위예요. 같은 행위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윙과 샷을 차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윙은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그라인더를 샷이라는 건 뭐냐면 공한테 들이댄 거지. 그 야구 연습기 있잖아요. 야구 연습기.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타이어 2개가 돌아가면서 중간에 공이 끼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꼭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스윙이라는 것은 회전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내가 샷을 한다는 것은 그 잘 만들어진 회전체를 가지고 공한테 들이대는 거지. 안 맞으면 XY 좌표축을 이동하면서 들이대면 되는 거죠. 좀 숙여. 옆으로 와. 앞으로 가. 이러면서 좌표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전체가 안정됐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복잡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분리하고 나눠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걸 나눠서 보시라니까. 스윙과 샷을 나눠서 보면 골프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아주 단순 명쾌한 길이 보인다. 자, 보세요. 아이한테 줄넘기를 가르칩니다. 줄넘기를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걸리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고 해요. 그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러 왔어. 와가지고 야 임마 그게 줄넘기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줄넘기는 바닥에서 아슬아슬 떨어져가지고 1cm 이상 뛰면 안 되는 게 자식아. 이렇게 했어. 이게 줄넘기지. 너 하는 건 줄넘기도 아니야. 열심히 해. 그리고 아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는 줄넘기를 때려칠 거예요. 아이 재미없어. 그리고 때려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거 걸려 넘어지고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아빠가 가가지고 야, 너 진짜 잘한다. 배운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 줄넘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너 있잖아. 안 걸리고 100번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아빠가 피자 사줄게. 열심히 해라. 그리고 들어갔어, 아빠가.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되던 줄넘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공감을 안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이에 학원 다녔어요? 애가? 과외 받았어요? 자, 훌라후프.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훌라후프. 누구나 하면 이렇게 해요. 근데 줄줄 흘러내려요, 이렇게 하면. 줄줄 흘러내려. 그죠?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학원 다녔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전체를 만드는 거는 다 똑같은 행위다. 이걸 가지고 만들던, 작대기를 들고 만들던, 아니면 호수를 들고 만들던, 빨래를 들고 돌리던 간에 회전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행위다. 그런데 그 회전체를 안정시키는 것은 방법이 뭐다? 기술적 지적질이나 모양 흉내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죠? 뭐죠? 반복의 양. 반복의 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반복만 하면 돼요. 반복만. 그러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가는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줄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게 될까? 왜 이렇게 효율적 운동을 하게 될까요? 네? 지가 힘들어서 못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온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죠. 아까 제가 스웨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머리를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게 머리로 밟는 것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셔요. 그러면 나쁜 프로는, 여러분들한테 만약 레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프로가 있다 그러면 그놈은 나쁜 프로예요. 아주머니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레슨이냐 그게? 이거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좋은 프로는요. 그나마 좋은 프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주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는 뭐냐면 이렇게 머리에 대고 있는 프로예요. 그러면서 아주머니 여기 이거 벌겋게 달고 쇠몽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하시면 여기 다 완전히 가시거든요. 그리고 얘가 대주고 있는 프로는 좋은 프로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뭐 실제로 더 좋은 프로는 여기다 바늘 같은 걸 꽂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밀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옆에 아주머니 아저씨 이 골반이 왜 이렇게 밀려나와요?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쁜 프로예요. 걸상을 하나 옆에다 놔주는 프로가 좋은 프로예요. 그냥 이거 닿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 들어가는 프로가 좋은 프로예요. 저는 더 좋은 선생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런 짓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일단 칭찬을 해요. 어우, 너무 좋으신데? 스윙 잘 치시겠어요? 잘 하시는데요. 그리고 아까 아이한테 줄넘기하고 가르쳤을 때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좋으신데요. 이걸 연속해서 한 100번 정도만 하면 연속해서 해보세요. 그럼 스윙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전 들어가요. 한 10분 있다 나오면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 왜? 지가 힘들어서 못해. 저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복으로 해결할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술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TV 같은 데를 틀어보면 뭐 전화 상담해가지고 프로가 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데 프로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해줘요. 뭐 이걸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공이 이렇게 맞은 거니까 여기서 붙여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슬라이스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레슨을 듣고 있으면 확 전화를 걸고 싶어. 그냥 걸어가지고 너는 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박찬호가 공을 던져요. 박찬호가 시속 150km로 공을 던집니다. 딱 던져요. 딱 던지는데 던져가지고 자기 손에서 공이 딱 떨어져가지고 캐쳐 미트까지 딱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줄 아세요? 150km로 18점 몇 미터를 날아가는 거죠. 0.43초 걸려요. 0.43초.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프로야구 무대에 3할 타자가 3할 정도 치는 친구가 궤도를 한번 살짝 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다가 직군에 그러고 가다가 슬라이드잖아.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을 틀 수 있대. 이찌로가 2번을 튼대요.
그러니까 세계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타자인 거죠. 이치로가. 반사신경이 뭐 동물적 반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군에 슬라이드잖아, 커브구나 이러고 치는 거야. 0.43초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는 거에 뭐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만 탑에서 임팩트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0.23초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뭘 이걸 붙이고 돌리고 뭐 이게 되냐? 있지로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좋겠어. 그나마. 그것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해보게. 그러면 뭐 재수로 잘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돌리시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있지로도 안 되는 일을 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스윙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회전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반복의 양밖에 없어요. 반복의 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단계적으로 나눠서 회전체의 퀄리티를 무조건 올려야 해요. 자, 이게 타이어 바퀴가 돌아가는데 타이어 바퀴에 나사를 덜 조여가지고 얘가 턴다면 공이 뭐 이렇게 중구만 난방으로 날아가겠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난을 치듯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회전체를 무조건 먼저 안정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들이대면 된다. 공한테 들이대면 된다. 그 2단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컬럼에 그런 걸 써놨어요. 스윙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골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매일 아침 조깅을 30분씩 하는 게 어려운 이유하고 같다. 제가 단언하건대 오늘 아까 이제 제가 한타를 줄여드립니다. 한타를. 아까 세타 줄여주라고 그러셔가지고 한타를 줄여야 되는데, 한타는 뭐냐면 매일 아침 10분씩이라도 빈 스윙을 하세요. 빈 스윙을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빈 스윙만이 살 길이다. 빈 스윙만이 살 길이다. 자, 줄넘기 계속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매일 10분씩 줄넘기 하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스윙도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는 하는 법이 없어요. 스윙이 뭐 이거 쫙 뻗어야 되는 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 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서 해보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골반을 걸상에 해보세요. 걸상에 딱 된 채로 등 기대지 마시고 딱 앉아보세요. 팔을 딱 드세요. 90도로 저처럼 딱 드세요. 정면을 쳐다본 채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돌아가나? 예. 안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안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뭐 아예 갈 의지가 없으시네요, 이게. 됐습니다. 제가 왜 해보냐면, 이 중에서도 굉장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채를 안 들고 이걸 돌리는 것도 안 되시겠는데, 이게 턱이 어깨 밑에 가가지고 팔을 쭉 뻗어서 이걸 하라고. 그게 되겠냐고요. 유연성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윙은 사실은 프로한테 배우기 이전에, 채를 잡기 전에 여러분들의 스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몸의 유연성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이걸 하면서 해본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느라고 요가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해서 해보세요. 그 굳어있는 몸을 푸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먼저 풀고 스윙을 배워야 돼요. 스윙을 하면서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게다가 공을 많이 치면서 그걸 고쳐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야무진 꿈이에요. 되도 안 해요. 되도 안 하고 몸을 굉장히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이 스윙을 하면요, 아이언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휘두르고 가잖아요. 남자분들이 휘두르면요, 순간적인 무게가 30kg, 40kg가 돼요. 드라이버를 휘두르잖아요. 프로들이 확 휘두르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가속에 의해서 생기는 무게감이 100kg이에요. 팔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날 라운드 한다고 칼 간다 그러잖아요. 약간 다음 주 이제 안 하다가 약속이 잡혀가지고 일주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육 파열 상태로 필드 가는 거예요. 정말.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스윙을 모양 만들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저는 스윙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들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어떤 작가가 20년 전에 쓴 책을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해놨냐면, 마귀, 이렇게 써놨어요.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칭을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반복의 양을 늘리세요. 스윙은 고유한 거예요. 누구의 스윙이 더 아름다울 필요 없어요. 프로들이 그렇게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이 완벽한 스윙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걔들은 300m를 때려야 되거든요. 아마추어 레귤러에서 300m 때리면 마창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그렇게 쳐서 되는 홀이 없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연습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거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배우면 카레이스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스윙은 고유성이 있다. 그 고유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내 몸 상태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럼 더 퀄리티를 높여 좋은 스윙을 하고 싶으면 스트레칭을 해야 될 일이지 공을 많이 내릴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몸 버리고 마음 상하고 친구 잃고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윙과 샷은 다르다. 따라해 보십시오. 스윙과 샷은 다르다. 모양 만들기를 포기하십시오. 모양 만들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치는 분도 해줬지만 우리가 좀 재밌게 쳐줘야 친구들이 좋아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프로처럼 막 쭉쭉빵빵 이렇게 치면 그 친구하고 골프 치고 싶어요? 연락 안 온다니까. 좀 이상하게 쳐줘야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자, 두 번째.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의 화두죠. 로망이고.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 자, 드라이버 비거리 가지고 얘기해보자고요. 드라이버 비거리. 자, 거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왜 이러세요? 솔직히 들어보세요. 다 드시잖아요. 제가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아까 임상실험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표는 하여간 통계에 의한 자료니까 적어 놓으세요. 자, 드라이버 200야드를 남자 기준입니다. 여자분들은 50야드 빼세요. 그럼 딱 맞아요. 200야드를 보내는 것은 영어 성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의 영어 성적으로 얘기하면 60점을 맞는 거예요. 과락을 면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잡지 좀 보고 영어 방송 조금 듣고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정도 수준으로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예,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뭐 50점대 맞을 때도 있지만 60점 좀 넘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200야드를 보낸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220야드가 되잖아요. 10% 늘었잖아요. 10%. 거리적으로는 10% 늘었죠. 그러면 영어 성적으로 비유하면 66점 아니면 약 70점? 그게 아니라는데 거리에 비극이 존재해요. 거리에 고통이 존재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필드를 나가보니까 여기에 요 10%의 사이에 어딘가, 그게 210야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이에 변곡점이 존재해요. 질적으로 확 달라지는 어떤 점이 존재하고 있어, 여기서. 그래서 제가 가리켜본 결론은 이게 60점이 아니라 영어 성적 85점으로 뛰더라. 도달 못할 경지는 아니에요. 85점으로 뛰더라. 자, 240야드가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10% 정도가 되는 거죠. 10%가. 85점이 아니라 영어 성적 98점이에요. 아마추어에게 있어서. 주말 골퍼에게 있어서 98점이에요. 자, 260야드를 가잖아요. 영어 성적 100점이에요. 칠 때마다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도표를 그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제가 연습 시간으로 환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200야드를 보내는 것은 별도로 드라이버 연습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만약 기회가 되셔가지고 저랑 라운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랑 드라이빙 레인지를 가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드라이버를 들고요. 그냥 이렇게 휘휘 졌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손으로요.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치면 200야드를 가요. 180야드는 너끈히 가고요. 잘 맞으면 200야드도 가요. 그러니까 다 그걸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에이 선생님 이 운동도 아니네요. 그까짓 거.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툭 치면 가네.
그게 맞다니까, 200야드는. 그런 거예요. 원래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백인 노인네들이 하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힘없이 그냥 툭툭 치면 되는 거예요. 자, 220야드가 되잖아요. 30분씩 해주셔야 돼요. 30분씩. 240야드가 되잖아요. 60분씩 해주셔야 돼요. 260야드가 되잖아요. 하루에 90분씩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만 가지고 골프할 거면 이것만 하면 돼. 딴 채 안 쓰고. 그러면 적어도 곱하기 2 내지 곱하기 3은 해야 골프일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3만 해보자고요. 90분, 180분, 270분. 저는요, 제가 이 그려드린 도표에서 밑에다 써놓으세요. 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의 퍼포먼스일 거라고 봐요. 좀 덜 노력해도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0% 편차 안에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LPGA 프로들이 어디서 시합하죠? LPGA 프로들이 맨 레귤러 티에서 하죠. 맨 레귤러에서 여자 프로 아이들이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프로 아이들의 평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여기죠, 여기. 여기죠. 240에서 60 사이. 그죠? 이게 여자애들의 그 프로 여자아이들의 생활을 보자고요. 이렇게 안 하고 있나.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루 종일 웨이트 하죠, 스트레칭 하죠, 드라이버 치죠, 뭐 하죠. 하루 종일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선생님 저는 거리 욕심 없고요. 저는 230야드만 그냥 똑바로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저하고 소망이 같으시네요. 절대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연습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리, 연습량이 뒤따라주지 않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리는, 난 240야드 가는 사람이야, 250야드 가는 사람이야. 이 거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슬라이스 있죠, 슬라이스. 공을 이렇게 치려는데 이렇게 확 슬라이스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거 있죠. 저는 뭐라고 진단하냐면 이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노력 대비 연습 기대 수준의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본질적인 문제는 연습량 대비 기대 수준의 문제라고 본다니까요. 이런 거지. 연습량은 지금 몸도 유연하지도 않고 연습량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230야드를 너끈히 보내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다 열리고 채는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다 공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를 줄이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거리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낼 수는 있어요. 자, 하도 대한민국 남자들이 거리에 대해서 막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서 스카이 72 아시죠? 영종도에. 스카이 72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4,000명의 데이터를 집계했어요. 4,000명의 데이터를 집계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하여튼 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임마, 질러야 돼. 일단 남자는 질르고 봐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남자들은 얼마나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비거리. 참고로 미국보다 많아요. 미국 남자들보다 많아요. 대단한 거죠. 걔들 막 이만한 애들이 치는 비거리보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더 얼마나 갈까요? 210야드 정도밖에 안 돼요. 어차피 200야드밖에 안 가요. 이런 거죠. 쫙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어. 250야드를 쫙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어. 뜻은 좋았죠. 근데 치고 나니까 공이 이렇게 간 거야. 200야드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이렇게 간 사람이 자기는 250야드를 날리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걸 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운동량으로서는 자기는 250야드를 날리는 운동량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이게 펴지냔 말이지.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처방이 날라오니까 다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아마추어들은 다 뭐가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뭐가 문제세요? 골프하는데 뭐가 문제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문제는 슬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고치면 나는 골프가 70대 스파로 내려갈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게 펴지냔 말이죠.
이걸 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뭐죠? 반복밖에 없어요. 레슨이 아니라니까. 레슨 기술적으로 받으면 몸 버려요. 몸을 버려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드라이 거리가 안 나가지고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잖아요. 그럼 둘이서 레슨할 때, 선생님 진짜 잘 맞아요. 거리 멀리 나가요. 그리고 저는 레슨비 받고 그분은 기분 좋아서 가면 돼. 가면 돼요. 다행스럽게 그분이 연습을 안 하는 분이시면 괜찮아요. 연습을 집에 가서 기분만 좋고 나 거리가 늘었어 좋았어. 늘기는 뭘 늘어? 집에 가면 똑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연습을 열심히 하는 분이잖아요. 큰일 날 짓이에요. 그분이 이걸 안 하던 짓을 이걸 가지고 확 돌려서 이러니까 막 연습을 한 달간 연습하잖아요. 결과는 병원. 그래서 평균 비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운동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뭘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 단지 자기가 골프에 어느 정도 시간적 투자를 할 건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데 나는 남들보다 퍼포먼스가 좀 덜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남들은 30분 할 거 내가 40분 한다고 무슨 어디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20%밖에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이 거리라는 게 삼포도와 어떤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공 220야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일정 정도 삼포도를 갖는 어떤 220야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재앙이라니까요. 그 거리는 자기 게 아니에요. 내리막 빗바람에 300야드 날아갔다고 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거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앞으로 저희 학생 중에 완전히 은퇴하셔가지고 72에 오신 노 부부가 계세요. 노 부부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 어르신한테는 240야드에 도전하시라고 제가 뵐 때마다 말씀드려요. 왠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과천 쪽에 사시니까 청계산 아니죠. 관악산 올라가세요. 관악산 올라갔다 내려오셔가지고 좀 쉬었다 드라이빙 렌지 가세요. 그리고 좀 쉬었다 오후에 수영 배우러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세요. 그리고 친구분들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라운드예요.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 투어 가세요. 프로보다 더 프로처럼 사는 거야.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근력이 모자라서 골프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른 데 쓰는 이야기지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골프는 돼요. 남자가 골프가 안 되는 것은 유연성이 안 돼서 거리가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돌지 않아서 거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서 혹시 거리를 좀 늘려야 되겠다 아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유연성의 확보예요. 유연성의 확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리 문제에 대한 개념을 여자분들은 여기서 150m 정도 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골프장에서요. 남자가 200야드 내외를 보내서 싱글을 못할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런 골프장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리를 보내야지 골프가 된다. 학교 가깝다고 골프 잘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적 좋은 거 아니잖아요. 거리 많이 간다고 해서 골프가 절대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관점을 이거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과 투자 대비 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 막 침을 튀겨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꼭 끝나시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거리를 좀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희망하면서 거리를 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등산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내려고 프로 레슨 받으면서 어떻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추천해드릴 만한 프로 별로 없고요. 몸만 버리십니다. 마음 버리고 몸 버리고. 그 다음에 거리가 순식간에 갑자기 늘잖아요. 스코어는 완전히 나빠졌다.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은 거리를 만약 어떤 레슨 프로한테 받으셔가지고 거리를 늘려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시면 적어도 3, 4개월 이상 꾸준히 하실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스코어는 완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만 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언도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나는 7번 아이언 치면 140m야, 뭐 130야드야, 이렇게 자기가 정해왔던 자기 나름대로의 골프의 패턴 체계가, 패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확신도 안 들고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 맞아서 넘어가면 어떡하지? 옛날처럼 쳐서 안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 한번 빠지게 됩니다. 거리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처럼 자전거 타기나 등산이나 아니면 헬스클럽에 등록하셔가지고 꾸준히 3, 4개월 하셔가지고 거리의 문제가 서서히 연착륙하듯이 해결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해결하고 나면 완전 패닉 상태를 갖다가 질적인 현상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거리 늘려내려고 잘못 덤벼들었다가 이 상태로 가서 그냥 그대로 평생 사시는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가지고 골프 스코어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마운골프 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다 내고 저 수업을 듣기 시작할 때 저희는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뭐 신체 포기 각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게 하고 밑에다 사인을 받아야 입학을 해줘요. 입학을 시켜줘요. 그만큼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골프를 행복하게 만들 거냐, 힘들게 만들 거냐를 가늠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똑바로 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까는 남자분들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이 직진성의 이야기는 여자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자분들이 7번 아이언 가지고 한 100m, 뭐 100야드 정도만 보내도 저는 골프 치는데, 행복하게 골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싱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야드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약간 휘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탄착군을 형성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산포도를 갖는 공을 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쳐봤더니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 거였는데, 치니까 이렇게 가요, 자꾸. 이렇게 가요. 그 여기 탄착군이 형성이 돼. 어떨 땐 뭐 이렇게도 가겠죠. 탄착군이. 골프는 확률의 게임이에요. 확률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확률의 게임이에요. 그걸 잘 이제 관찰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90야드 지점에서 약 우측으로 10야드 정도가 밀리면서 나의 탄착군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어떡하죠? 나는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가요. 이거 이제 소위 슬라이스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슬라이스가 나면서 뭐 페이드든 슬라이스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이쪽으로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 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슬라이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슬라이스의 문제.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 다 웃으셨잖아. 왜 웃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거 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피면 해결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필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이 필요한 행위다. 원포인트로 해결이 안 돼요. 잘못 해결하면 또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견적을, 이걸 고치려면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된 게 괜히 이렇게 됐겠냐고요. 그냥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나요? 7번 아이언 칠 건데 그냥 6번 아이언 치면 안 되나요? 그럼 얘가 일루는 가겠네. 여기까지는 가겠네. 거리 차이가. 요렇게는 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일루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일루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조준 하면 되잖아요. 오조준 하면. 이쪽 보고 치면 되겠네. 이렇게 치면. 그럼 6번 아이언 가지고 치면 이렇게 가네. 이렇게. 됐죠? 직진성 이야기는 이렇게 해결하자. 이게 저의 대안인데 됐죠? 이렇게 웃으시는 거는 그게 대안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격 선수는 이렇게 안 하나요? 왜 웃으세요? 사격 선수 이렇게 안 하나요? 양궁 선수 이렇게 안 하나요? 프로 선수는 이렇게 안 하나요? 골프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안 하나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웃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전쟁이 났어요. 내 총은 쏘면 늘 이렇게 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적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다 똑바로 나갈 그 한 샷을 위해서 계속 이쪽을 보고 쏘실 거예요? 오조준 하잖아요, 다. 모든 전 세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프로 선수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저는 이쪽 보고 치면 또 똑바로 가요. 이렇게. 그것은 확률의 문제인 것이고,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체의 불안정성인 것이고, 회전체 자체가 불안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가는 공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추어 초짜들만 똑바로 가는 공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초짜들만. 휜 공이 쓸모가 더 있어요. 그리고 프로들은 똑바로 가는 공 싫어해요. 작대기도 약간 휜 게 쓸모가 많잖아요. 등 긁는 데도 쓰고, 뭐 어떤 막힌 거 뚫는 데도 휜 게 좋은 거죠. 삐죽한 거는 굉장히 괴로워요. 뭐냐면 이런 거죠. 프로들 중에 똑바로 공하는 공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세요. 왜 원리적으로 그러냐면, 자, 페어웨이가 있어요. 페어웨이가 한 80m 정도 된다고 보고요. 티박스에서 공을 칩니다. 공이 똑바로 가는 놈은 어디를 보고 쳐야 할까요? 똑바로 착착 가는 프로는 어디를 보고 쳐야 할까요? 센터 보고 쳐야죠. 그죠? 아니 매번 100개 치면 100개가 똑바로 가냐고. 어쨌든 확률적으로 홈런 가운데를 보고 쳐야 되잖아. 그럼 이 친구의 심리적 압박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40m 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40m 휘어도 난 오비고, 오른쪽으로 40m 휘어도 오비인 거예요. 프로들이 정말 원하는 구질은 뭐냐면요, 경향성이 뚜렷하면서 약간 휘어있는 공을 좋아해요. 약간 휘어있는 공. 그래서 드라이버를 치면 약간 드로성 구질이 생기면서, 거의 나는 10개 치면 9개는 약간 드로성 구질이 걸리면서 똑바로 가거나 휘어간다. 약간. 걔는 어디를 보고 칠까요? 걔는 어디를 보고 칠까요? 여기를 보고 치겠죠. 예, 걔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70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슬라이스가 좀 심하게 나긴 하지만 절대 훅은 없어. 그런 분은 어디를 보고 치면 될까요? 여기 보고 치면 되지. 그잖아요. 이렇게 치면 여기 떨어지든지 여기 그 사람은 80m 정도의 어떤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프로들은 아이언샷을 페이드샷을 치고자 해요. 그죠? 왜 그러죠? 약간 이렇게 휘는 공을 치고 싶어요. 왜 그러죠? 똑바로 가는 공 싫어해요. 예? 예. 스핀이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탁구로 얘기하면 커트볼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커트볼을 치니까 공이 약간 뜨면서 탄도가 높아지면서 스핀이 많이 먹어서 가니까 타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드볼을 치고 싶어. 아마추어 고수들도 다 그래요. 아마추어 고수들도 드라이버는 약간 탄도가 낮게 가면서 런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런도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드로성 구질을 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드성 구질을 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추어 초짜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또 저희 제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골프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 거예요. 불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작전과 전략의 중요성이, 왜냐하면 내 무기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성을 빨리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가 옆으로 좀 빠집니다만은, 연습 팁 하나를 드리면, 연습장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절대로 연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습하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해. 연습 안 해요.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보고 남의 스윙을 많이 보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의 핸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견적이 나와요. 보면 제가 딱 해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보기 프레 정도 하겠구나. 연습 태도, 샷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연습 태도를 보면 알아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하나 둘러주면 무슨 데모하러 온 사람처럼 공을 치잖아. 언카운터블이야. 내가 보면 셀 수 없이 공을 치고 다닐 거야. 그런 친구하고 전 내기하라 그러면 뭐 핸들을 몇 개 달래도 주고 하겠어. 그러니까 딱 태도를 보면 잘 치는 분들은 천천히 느긋하게 음미하면서 해서, 저는 보면 견적이 나온다니까요. 저분 보기 프레이 정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래요. 딱 치고 나서 제가 딱 보면 잘 갔어, 지 실력에. 근데 이러고 있는 거죠. 연습이 아니라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는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죠?
반복이 연습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은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면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윙이 안정될 날이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뜯어고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누더기 스윙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김프로, 2프로, 뭐 내가 연구한 거, 어디서 들은 거, 잡지에서 본 거, 텔레비에서 본 거 이렇게 된다니까 자꾸 스윙이. 그러면 연습장에서 몇 개가 잘 어쩌다 맞아줄 수는 있지만 필드 나가면 패닉 상태에 든다. 그래서 한 16, 그래 속담이 있잖아요. 골프에서 몸이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는 데까지 17개 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8번째 홀에서 이제 됐어. 에라 모르겠다. 그때 제 샷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스윙 연구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죠? 반복. 아니면 그래도 좋은 팁을 제가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냐면 측정. 이 마음은 괜찮아요. 측정해보겠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레인지에 딱 가셔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몸 좀 풀고 지금부터 한 20개는 그냥 연속해서 몸 푸는 기분, 스트레칭 하는 기분으로 좀 치겠다. 한 20개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몸 푼다고 치시고, 그 다음에는 딱 실전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오케이, 7번 아이언. 딱 들어가서 루틴을 다 지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빈스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을 하나 딱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 여기서 쳤는데. 그래? 이렇게 가? 오케이, 다시 한번 쳐보자. 다시 또 루틴 편안하게 심호흡하고 실전에 티박스에 쓴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쳐. 그랬더니 또 이번에 이렇게 가. 제일 우리 다른 통계 여러분들이 뭐 통계 보실 때 그러잖아. 이렇게 간 거 빼고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게 돼야 전략이 성립하지. 내 무기의 성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전략이 성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0개 쳤는데 딱 똑바로 쫙 간 거 2개, 나머지 다 막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지샷인 줄 알아? 필드 나가면 그만큼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반도 안 나오잖아. 이거 가지고 전략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렇게 많은 공이 있는 거야. 연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마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을 오조준하는 게 당연한 거다. 골프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데 나 오조준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행위고, 그러면 골프가 쉽고 편하고 행복해져요. 굳이 뭘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세요. 이런 건 고쳐야지. 이런 건 쳤는데 뭐 완전히 꼬꾸라지듯이 공이 이렇게 가요. 이건 고쳐야지. 왜 고쳐야 되냐면 남들은 이렇게 보고 치는데 약간 돌아서서 이렇게 치는 건 괜찮은데 이건 좀 심하잖아. 숭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원포인트 레슨으로 고쳐져요. 이건 쉬워요. 왜냐면 이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저렇게 치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반복 재현 불가능해. 저렇게 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던지, 뭔가 누가 레슨하는 걸 잘못 해석했던지 뭐 그런 오해가, 그걸 풀어드리면 이게 펴지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고쳐야지. 근데 웬만큼 휘어가는 걸 뭘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골프라는 게임을 하면서 돈과 시간을 절약해서 열정도 줄이면서 좀 효과적으로 골프를 하려면 골프라는 게임이 요구하는 본질을 쫓아가야죠. 그 게임이 요구하는 본질적 요소를 쫓아가는 게 제일 돈과 비용을 줄이는 일이잖아요. 골프라는 게임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건 뭐죠? 1. 누가 멀리 보내나. 이런 거 요구 안 하죠. 아니, 어느 골프장에 여러 세계의 골프장 많이 돌아다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리 200야드 이상 안 나가는 놈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데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똑바로 보내나. 이런 거 묻는 골프장 있어요? 휘는 놈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골프장 있어요? 없죠? 뭐죠, 그러면? 누가 멀리 나가나도 아니고 누가 똑바로 가느냐도 아니냐면 골프라는 게임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요소. 뭐죠?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뭐죠? 저는요,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 따라해보세요. 일관성.
골프라는 게임이 묻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당신은 얼마나 일관된 사람이야? 이걸 오히려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굴러가던 뱀샷이든 뭐든 간에 똑같이만 가주면 싱글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날아다니니까 난을 치듯이 날아다니니까 뭐가 안 되는 거라니까. 본질적으로 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서 측정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짧아도 된다니까요. 낮게 가도 되고 뭐 휘어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걸 딱 자기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이게 너무 좀 이게 많이 휘어. 이걸 고치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상담해서 어떤 문제를 고치더라도 3개월은 걸려요. 야, 이거 제가 좀 가르쳐 드리면 한 일주일이면 고칠 수 있어. 다 돌팔이야.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사람 못 망칠 짓들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고칠 수 없어요. 특히 골프를 친 세월이 많이 된 분은 많이 된 분일수록 시간은 더 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젓가락질 습관 고치기가 쉬워요? 보행 습관 고치기가 쉬워요? 그거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스윙은. 그거보단 더 복잡하잖아요. 그거 고치는데 애가 젓가락질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걔 야단쳐가면서 이렇게 고치는데 걸리는 시간보단 더 걸릴 거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가 브리티시 오픈을 나간다고 스윙을 교정하잖아요. 그러면 브리티시 오픈 나가려고 그러면 그 타이거 우즈 전성기 때 브리티시 오픈 점령했을 때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난지 아세요? 타이거 우즈 4번 아이언으로 영국을 정복하다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안 치고 4번 아이언으로만 쳐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탄도 공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체중 이동이 좀 많이 되면서 각이 살아있는 공을 때려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도 낮게 날아가면서 직진성이 좋아지는 공을 구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탄도를 바꾸는데 타이거 우즈가 기본적으로 공을 안 치고 보름 가는 공을 안 치고 빈 스윙만 2만 번을 합니다. 그 구질을 이것도 아니고 탄도를 좀 낮춰서 가는 아이언샷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빈 스윙만 2만 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리고 붙이고 돌리고 이런 거 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 되지도 않네. 그러면 옆에다 자막을 흘려줘야 돼요. 빈 스윙 2만 번 한 후 따라 하세요. 뭐 이렇게 자막을 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는 일관성이다. 그러면 일단 내 실력,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까 거리 욕심 줄이시면 한타 줄어요. 오비가 하나라도 덜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또 한타 줄여드리는 거예요. 직진성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샷의 경향성을 지금 100타던 90타던 싱글이든 간에 경향성을 일단 정확히 파악하자. 정확히 파악하자. 그 정확히 파악된 경향성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 전략으로 커버하자. 그러니까 코스맵을 들여봐야 되는 거고 미리 가서 저한테 골프를 배우시는 분 중에 제가 아주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자기 홈코스라고 저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가셨는데 자기 이제 회원권 가지고 있는 골프장 갔는데 저한테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저는 제 홈코스나 뭐 딴 데 가서 치나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그거죠. 저는 어디 가나 뭐 비슷한 성적이에요. 저는 정말로 골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홈코스에서 5타 이상 잘 나와야 맞는 거죠. 왜냐면 코스를 파악하고 있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여기 가서 뭐 치고 여기 가서 다 아는데 딴 데 가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전략이고 뭐고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어떤 통계적 장치도 없이 그냥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골프가 아닌 거지. 골프라는 게임은요, 보통 애들이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판때기를 다 읽고 하는 게임이 골프인 거예요. 예를 들어 페이블 비치에서 매년 골프 프로들의 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캐디, 전문 캐디 머릿속에는요, 거의 지적도 수준의 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가 옛날에 전성기 때 제주도에서 그 시합한다고 전세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토목 기사급의 애들이 4명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전에 측량을 다 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옆에 그 인스트럭터들하고 이제 그 매니저들이 붙어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치는 것을 딱 걔들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주가 처음 타이거 우즈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는 12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는. 양용훈이 같은 애가 타이거 우즈하고 붙어서 이겼다는 얘기는 1대1 게임에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돈 싸움과 자본의 싸움이라니까요. 그 어떤 그 메이저 대회에서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 전략적으로 커버할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략적인 커버가 안 되는 것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골프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 가깝다. 제가 세 가지, 세타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양 만들기식의 골프를 하지 마시라. 정말 그거는 몸과 마음을 버리는 짓일 것이다. 그걸 하느니 반복하시라. 반복하시라.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제가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좋아. 보세요. 자, 스윙을 자기가 혼자서 반복을 한 하루에 300번씩 한 3개월 했어요. 10,000번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윙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약 그 스윙이 일관되다면 그 스윙으로 만난 공도 일관될 거예요. 그러면 된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프로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싱글까지도 저는 70대 후반 스코어까지도 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지 어려운 경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이분파를 치고 언더파를 가는 데는 정말 질적으로 달라지는 어떤 지점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보기 프레이 무렵에서 한번 질적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대 중초반 정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얼마나 나이, 신체적 조건, 체형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일정 반복의 양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경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거리 욕심. 이거 거리 욕심을 부리려면 부리시는 건 좋은데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변정 내드렸죠. 그 다음에 직진성에 대한 추구를 하지 마시라. 경향성을 추구하시라고 합니다. 경향성. 그러면 골프가 여러분한테 훨씬 짐이 안 되고 비즈니스에도 또 개인적인 행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